설 연휴 잘 보냈었습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혜경 씨 리스크가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 설 연휴 동안 쟁점이 됐죠. 김혜경 씨가 7급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한 내용, 7급 공무원이 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28일 날, 1월 28일 날 SBS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일가 중에서 90%가 김혜경 씨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폭로를 했죠. 자, 그런데 28일 날 연휴 시작 전날 그 내용이 폭로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김혜경 씨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위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무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한 닷새 동안 이 내부 점검을 했겠죠.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한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갑자기 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 7급 공무원 그리고 김혜경 씨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 5급 공무원이었던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고 5급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인데 이 배소연 씨가 모두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덮어쓰면서 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30분 후에 김혜경 씨가 제 불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한 것이죠. 이 배소연 씨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청 또 경기도청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얼마 전까지 사무관, 5급 사무관 별정적 5급 사무관을 했는데 실제로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고 이 배소연 씨의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이 단심부름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장롱도 정리를 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식당 음식도 배달해주고 그런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 아들의 병원 그 퇴원 수속까지 다 밟아주고 자 그런 일을 했다고 폭로를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배소연 씨와 김혜경 씨가 어제 30분 간격으로 한 사람은 책임을 덮어쓰고 한 사람은 그 김혜경 씨는 마치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듯이 그냥 제 불찰이다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고 아마 오늘 그 저녁에 TV 토론이 있으니까 사자 TV 토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쟁점이 될 것을 염려를 해서 일단 봉합을 시도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 7급 공무원이었던 제보자가 이번엔 KBS에 제보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입장문 발표 직후에 보도가 됐죠. 이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일면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사면 해설 기사가 여당은 그동안 허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김혜경 씨 5일 만에 저의 불찰이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폭로된 내용도 그 중간 제목으로 있는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 사과를 한 내용은 이겁니다. SBS 보도 직후에는 이 배소연 씨가 5급 사무관 배소연 씨가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계속 어제 낮까지도 허위 사실이라고 했는데 자 어제 배소연 씨가 오후에 그 한 5시쯤에 그 7급 공무원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이런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덮어쓰는 거죠. 그 집안의 그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씨 부부의 어떤 가신, 식솔이나 다름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덮어쓰기로 아마 내부에서 그렇게 이 말을 마쳤겠죠. 자, 그리고
김혜경 씨는 이 배세원 씨 입장문이 나온 지 30분 뒤에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그 A 비서, 7급 비서입니다. A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꼬리 자르기 한 사람은 덮어쓰고 한 사람은 내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내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혜경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어전 논란에 사과했지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자, 이 유용한 내용이 참 전해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어떤 수법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KBS는 이날 그 A씨, 그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의 제보를 토대로 김혜경 씨가 비서실 법인카드로 반찬과 식사를 구매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 7급 공무원 카드로 먼저 계산을 한 뒤에 추후 이것을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병법을 사용했다. 이 공무원들이 쓰는 카드는 어떤 식사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죠. 이재명은 이쪽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데 저쪽에 뭐 어정부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개인 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소고기를 사는데 이 수행비서의 심부름을 하는 7급 공무원이 이 자기 카드로 일단 쓰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쯤에 가서 점심시간에는 쓸 수가 있으니 그때 가서 그 법인카드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이재명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했는데 소고기 구입해서 김혜경 자택에 전달 그리고 하루 뒤에 법인카드로 바꿔서 결제했다. 이 참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수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지사 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인에게 뭐 소고기를 사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자,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본인 이름의 법인카드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작년 4월에 이 A씨, 이 7급 공무원 A씨로 부르겠습니다. A씨가 배소연 씨 지시를 받아서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소고기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자택에 전달했다. 공간도 아니고 자택에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날 결제를 취소한 후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 비서실 법인카드네요.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시간을 맞춰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받고 다시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A씨는 이야기합니다. 김혜경 씨 측에 소고기와 식사 등을 포함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드를 받고 결제한 사례가 10번이 넘었다. 뭐 초밥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 공간이 아니라 자택에 전달됐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혈세가 김혜경 씨의 소고기 안심, 해덮밥, 심부름에 이용됐다. 이것은 명백한 국고 손실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아들 태원 수석도 대신 밟아줬고 A씨가 복약 지도서, 약을 수령한 후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전달을 해줬고 또 퇴원하면서 이 병원비도 법인카드로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이죠. 그토록 소탈한 이미지를 이렇게 포장해 왔는데, 자,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금 여전히 다음번 퍼스트레이디,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부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꿈을 꾸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 안에는
김정숙 씨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문재인, 김정숙 부부 동반을 해서 외유를 자주 떠나서 빈축을 샀죠. 그 전에 김정숙 버킷리스트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명소들, 관광지를 다 둘러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주 외국에 나가고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상당히 자주 여행을 나갔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 명소가 다 포함됐다. 그래서 김정숙 씨가 버킷리스트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고 코로나 때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임기 말에 계속 외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을 순방을 했죠. 중동 순방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이 수행원들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때문인지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동 순방 중에 김정숙 씨가 문재인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서 수행원들이 일부 있었죠. 경호원들이 있었겠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몰래 방문했다. 그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난달 중동 순방 때 피라미드 비공개로 방문했다. 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마 다 폐쇄를 했을 겁니다. 일반 관광객은. 그런데 거기 혼자 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떨어져서 혼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다른 일정을 하고 있었겠죠. 중동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피라미드를 둘러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 지난달 15, 22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에 나섰죠. 그때 동행한 수행팀에서 복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시했죠. 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그 바로 방문길에서 이집트 그 카이로에 머물 당시에 이 김정숙 씨가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함께 피라미드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경호팀 등 일부만 김정숙 여사를 수행했고 일정은 1시간가량 지속됐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다. 그런데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요청해서 가게 됐다. 이런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이 확산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해외로 간 것도 간 거지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 세계적인 관광지인 피라미드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버킷리스트 앞으로 남은 그 임기 한 3개월 남았나요? 3개월 동안 또 버킷리스트로 마저 채우기 위해서 또 외국에 나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논란이 된 녹취록 하나가 있었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뭐냐면은 하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공범이죠.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한 내용이 정영학이 녹음한 녹취록에 들어있습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정영학이 나이가 적으니까. 형이 갖고 있는 카드를 쓰면은 윤석열은 죽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카드일까? 뭔가 김만배가 윤석열의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는 것일까?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으니 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의 뭔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살던 연희동 집을 그때 잘 팔리지 않았는데 김만배 그 씨의 누나가 샀다. 자, 그래서 그것을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계속 그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의혹을 막 부풀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때 시세보다 싸게 팔았고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산 건 우연이었다. 그래서 그 통장까지 공개를 하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것은 아마 이 허풍 같아. 이 본인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천억을 돈을 가져가는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명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가 두려웠겠죠. 두려워하니 이 김만배가 안심을 시키는 의미에서 내가 검찰총장까지 다 내가 꽉 잡고 있다. 검찰 출입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허풍을 떨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김만배의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 전후 맥락,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전후 맥락을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윤석열 죽일 카드 있다. 그런데 앞뒤 발언을 아무리 봐도 진위가 파악이 안 된다. 정말 죽일 카드가 있는 건지. 이것은 그 한국일보가 입수한 녹취록 앞뒤 부분을 다 이 말이 나온 앞뒤 부분을 다 해석을 해봤지만 다 분석을 해봤지만 무슨 뭐 벙커 같다는 이야기죠. 허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인데 이 해당 발언 실체와 전후 맥락을 이제 한국일보가 뜯어봤다. 자, 두 사람 대화에서 김만배, 정영학 대화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은 이겁니다. 정영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렇게 하니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김만배 본인이죠.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영학이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영학이 이야기한 국감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녹음이 되기 나흘 전에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후보가 충돌하고 있었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충돌을 했죠. 그 상황에서 이 정영학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오래 했던 김만배에게 이 국가 미수를 하재 삼아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김만배가 이 약점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화 내용이 없고 그 다음 대화는 이 해당 대화의 앞뒤에는 김 씨가 언급한 카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언급한 대화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몸담았다가 빠져나간 뒤에 이 대장동 사업 수익을 뜯어내려고 협박하는 정재창 씨에게 150억 원을 줘야 한다. 이런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앞에 나왔고 이 윤석열 이야기 나온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천하동인 1호로 배당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내 카드면은 죽일 카드가 있다. 이것은 뜬금없이 그냥 툭 던지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 쪽도 이 정영학의 녹취 내용이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만배 쪽이 작년 9월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쪽은 일관되게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녹취록 발언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다. 정영학이 녹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녹취록에서 나오는 말은 김만배가 허위 사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다.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본인이 허풍을 뜬 것이 되는 것이죠. 김만배 씨 쪽 변호인 말을 그대로 빌려와도 김만배가 실체가 없는 것을 허풍을 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범들이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돌아가자. 안심해. 내가 검찰총장도 움직일 수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 막 그런 식의 허풍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 처음으로 있는 날이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데 지금 형식이 너무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어떤 서로 막 부딪히고
이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그리고 자유 주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뭐 5분씩 또 7분씩 뭐 이런 식으로 탁탁 쪼개서 하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다 보면은 심도 있는 그 논쟁은 일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 대순주자 4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선을 보이는 그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대순주자 4명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언변은 좋지만 호불호가 갈린다. 윤석열은 진솔해 보이나 말실수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주자 4명의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